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자, 오늘은 스페인을 말아먹은 희대의 요구로 불리는 마리아 루이사 왕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 한 편 보고 가실게요 여러분. 자, 요 작품은 19세기 스페인의 거장 고야가 그린 카를로스 4세의 가족이라는 작품입니다. 카를로스 4세와 그 일가를 그린 그림인데요. 사실 왕과 왕비의 초상을 그린 작품은 많지만 이 왕실 일가를 전부 그린 그림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맨 앞에 여기 약간 좀 통통하신 분, 카를로스 4세가 정장 차림을 하고 하얀 띠랑 이렇게 파란색 띠를 두르고 있고요.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을 달고 있으시죠. 자, 그런데 그림의 구도를 잘 보시면 국왕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중심에 서 있는데 이 여인이 바로 왕비 마리아 루이사입니다. 왕은 이제 오른쪽에 다른 가족과 함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다 보면 궁중 내 뭔가 권력 구조가 왕비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당시 스페인 왕가의 절대 권력자 마리아 루이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왕비가 한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고 한 여자아이의 어깨를 두르고 있어요. 손을 잡고 있는 붉은 옷을 입은 남자아이는 돈 프란시스코 파울로 안토니오 왕자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 여자아이는 도냐 마리아 이사벨라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는 사실 마리아 루이사와 이 카를로스 4세의 아이가 아니라 마리아 루이사가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야는 미술품 애호가였던 카를로스 4세 덕분에 궁중화가로 임명이 돼서 스페인 최고의 궁중화가가 되었지만, 사실 카를로스 4세와 왕비 마리아 루이사를 그렇게 탐탁치 않았음을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명화를 확대한 모습을 좀 살펴보면 카를로스 4세는 얼굴이 좀 불카한 그런 얼굴에 배가 볼록하고 굉장히 유약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 루이사 왕비는 굉장히 화려한 의상과 보석으로 치장을 했지만 턱을 이렇게 오만하게 쳐들고 있는데 굉장히 못생긴 그런 모습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1도 미화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리게 된 것인데요. 왜 이들을 전혀 미화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를로스 4세는 1748년 11월 11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카를로스 3세와 마리아 아말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어깨가 굉장히 딱 벌어지고 굉장히 체격이 좋아 보이는데 눈이 좀 크고 선해 보이면서 좀 유약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카를로스는 이제 왕이 되기 전 왕자 시절 굉장히 좀 둔하고 좀 모자란 모습을 많이 보였대요. 그래서 당시 스페인 국왕이었던 아버지 카를로스 3세는 이 아들이 나라를 끌어가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걱정을 많이 해서 아들을 볼 때마다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녀석아 하면서 아들을 힐난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던 카를로스 왕자는 왕실 마구간에서 하인들과 막 웃고 농담하고 많이 어울렸고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나랑 레슬링 할까? 하면서 레온 지방식 레슬링을 즐기면서 함께 놀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친구처럼 놀다가도 변덕을 부리면서 갑자기 나는 왕세자야 하면서 자신의 손과 신발에 입을 맞추게 하면서 권위를 내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연회가 열렸는데 카를로스 왕자가 아버지 카를로스 3세에게 아버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모든 왕이 신의 뜻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거라면 어떻게 나쁘고 멍청한 왕이 있을 수 있나요? 모두 현명하고 좋은 왕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를로스 3세가 아들을 한번 쓱 보더니 그러게 말이다. 그런데 그 멍청하고 현명하지 못한 왕이 될 것이 바로 너란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스페인은 1700년 이후
펠리페 5세, 페르난도 6세, 카를로스 3세를 거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서 사실 이대로라면 스페인의 옛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좀 가지게 됐는데, 이때 이 스페인이라는 배가 만난 거대한 암초가 바로 카를로스 4세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카를로스 4세의 왕비가 될 마리아 루이사 데 파르마는 1751년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3세의 동생이며 시칠리아 왕인 돈 필리포와 루이 15세의 딸 루이사 사이에서 태어나 소녀 시절을 파르마에서 보냈습니다. 당시 파르마 왕국은 모든 문화와 예법이 프랑스식이어서 언어도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를 쓰고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765년 14살 나이로 사촌인 스페인 왕자 카를로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시죠? 스페인 왕가는 근친혼을 했던 거 알고 계시죠? 카를로스는 1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굉장히 쓸쓸한 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이 아내를 맞으면서 아내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이렇게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답답해했던 아버지 카를로스 3세가 넌 진짜 바보구나. 아니 공주 따위가 뭐라고 그러냐. 결국은 창녀랑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을 해요. 아니 자신이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창녀에 비유하는 아버지라니. 당시 카를로스 왕자는 마음으로 분노를 했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카를로스 왕자는 정치, 국모 이런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장식품 세공, 소총 만들기 등을 취미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내에게 굉장히 충실했던지 마리아 루이사는 거의 1년마다 계속 임신을 해서 결국 10명의 자식을 낳게 되죠. 마리아 루이사는 일찌감치 내 남편의 상태가 좀 좋지 않아 라는 걸 알고 나름 이렇게 아이 쑥쑥 낳으면서 왕세자비로서의 입지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카를로스 3세가 만만치 않는 거예요. 카를로스 3세는 자기 아내 옆에만 서면 해롱거리는 아들이 영 탐탁지가 않았어요. 당신은 아내를 잘 지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던 시절이어서 저렇게 자신의 아내조차 지배를 못하니 앞으로 이 나라를 어찌 통치한단 말인가 하면서 늘 화를 냅니다. 거기다가 며느리의 행동도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사실 자유분방한 분위기에 이 파르마 왕국에서 자란 마리아 루이사는 그 자유로운 성품을 숨기지 못했어요. 연애를 하거나 할 때 궁중에 젊은 남자 귀족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막 추파를 던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눈치챈 카를로스 3세는 또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시아버지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리아 루이사는 자신의 욕망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남편은 바보라고 낙인이 찍혀 있어서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딱 이렇게 자신이 찜한 남자가 안달루시아에 있는 몬티오가의 테바 백작인데요. 테바 백작과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바람을 피워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남자야. 그래서 금방 실증을 내고 추방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펜테스 백작, 랑카스트레 백작, 그리고 오르티스 백작 등 상대를 계속 바꿔가면서 바람을 피우며 욕망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1785년 마누엘 데 고도이라는 젊은 귀족이 근위병이 돼서 궁중을 출입하게 됩니다. 사실 고도이는 별 볼 일 없는 하급 귀족 나부랭이였어요. 그런데 그 외모는 아주 별 볼 일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17살의 꽃다운 나이인 고도이는 그 잘생긴 뿜뿜으로 궁중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쓰러뜨리게 만든 거예요. 이 잘생긴 청년이 이 근위병 제복을 딱 입고 궁중에 나타났는데
이 모습을 본 마리아 루이사, 당시 마리아 루이사는 30대였거든요. 아니, 저 눈부신 청년은 누구인가? 아, 제복은 언제나 옳구나 하면서 막 가슴 설레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꼬셔서 두 사람은 은밀한 만남을 가지게 되죠. 마리아 루이사가 이 고도이에게 얼마나 푹 빠져 있었던지 두 사람이 만난 지 5년이 지난 뒤인 1590년 고도이는 대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중장이 돼서 이 왕실 비밀회담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쿠디아 후작 자기를 받게 되고 1792년에는 총리 대신이 돼요. 25살에. 아니, 25살에 총리 대신이라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출세를 한 거죠. 사실 마리아 루이사는 남자에게 실증을 잘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도이가 그냥 잘생기기만 한 남자였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마리아 루이사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도이는 잘생겼을 뿐 아니라 여자를 쥐락펴락할 줄 아는 남자였어요. 사실 뭐 왕세자비이거나 또 나중에 왕비가 되거나 하면 뭐 사실 뭐 스페인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녀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굽신거리면서 다 비위를 맞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도이는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오히려 이 최고 지위의 왕비를 창녀처럼 대하는 겁니다. 욕도 하면서 막 나쁜 말을 내뱉고 그리고 막 정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막 거칠게 대하고 어떨 때는 막 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헉, 아시죠? 나를 이렇게 대하는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마리아 루이사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아니 뭐야 이 남자 뭐야? 그랬는데 고도이의 이런 모습에 점점 오히려 쾌감을 느끼면서 이 남자야말로 나의 운명인가 봐 하면서 고도이에게 더 많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드디어 원하는 남자를 만나게 된 마리아 루이사는 시아버지에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 계단을 이용해서 아주 조심조심 미래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사실 마리아 루이사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 초상화만 봐도 그렇게 미인이 아니었다, 못생겼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눈은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피부도 굉장히 거칠거칠하고 그리고 아이도 많이 낳은 데다가 술을 또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가 빨리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막 틀니를 해넣었대요. 그럼에도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옷과 장식품은 프랑스 파리에서 특별 주문해 온 것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외모가 훌륭하지 않았던지라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자신에게 굉장히 자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신의 팔이 굉장히 미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 당시는 빼빼 마른 팔보다 살짝 살집이 있는 팔이 더 미인의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루이사는 자신의 팔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요란한 데콜테 의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데콜테가 원래 이 목하고 쇄골 있는 요 부위를 말하는 건데 노출하고 여기 노출하는 요런 의상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궁중의 여인들에게는 팔덮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도 절대로 팔덮개를 안 했대요. 그러면서 아유 저 기부인이라고 온 쟤는 팔이 너무 빈약해. 팔이 나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팔을 막 과시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최고 지위에 있는 이 왕세자비에게 대적할 여인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왕세자비에게 늘 맞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그림을 그린 고야의 애인이며 여러분 제가 그림을 도저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벌거벗은 마야 아시죠? 아시죠? 마야 그림. 그 벌거벗은 마야의 모델로 알려진 미모의 알바 공작 부인이었어요. 이 알바 공작 부인도 좀 괴짜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왕세자비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 세자비를 놀리기 위해서 무도회를 한 다음 날 세자비와 똑같은
똑같은 의상 20벌을 만들어서 일부러 자신의 하녀들에게 입혀서 거리 행진을 하게 했다라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알바 공작 부인은 40살에 요절을 하게 되거든요. 마리아 루이사가 질투를 해서 독살했다라는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자, 1788년 카를로스 3세가 사망을 하고 카를로스 왕자가 40살의 나이로 이제 카를로스 4세로 스페인 국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눈치 볼 것 하나도 없어진 마리아 루이사는 이제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고도이와의 사랑을 즐깁니다. 카를로스 4세는 아내의 외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고도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해서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고도이는 사실은 정무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 무능한 인물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서 카를로스 4세에게 아첨을 하고 그의 마음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를로스 4세는 정말 아내의 불륜을 몰랐을까요? 1802년 나폴레옹이 카를로스 4세에게 왕비와 고도이가 불륜 사이이며 고도이가 왕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는 고도이 손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고도이가 무슨 생각인지 이걸 다시 카를로스 4세에게 넘겨줘서 그걸 읽었어요. 그런데도 카를로스 4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알고도 그냥 모른 척 한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카를로스 4세는 복잡한 정무를 마리아 루이사와 고도이에게 미루기 위해서 모른 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나중에 스페인을 방문하게 된 나폴레옹이 카를로스 4세에게 정치 수행은 어떻게 해왔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카를로스 4세가 이렇게 아침 식사가 끝나면 침실에서 나와서 미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까지 사냥을 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다시 사냥터로 가서 저녁밥 먹기 전까지 또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고도이가 국무 보고를 하면 그거 받고 내가 또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사냥을 하지요. 라는 말을 해서 나폴레옹을 당황시켰다고 하네요. 자, 세월이 흘러서 아무리 잘생긴 고도이라도 이제 30을 넘기면서 이렇게 계속 잘생긴 모습이 아니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좀 살이 찌고 이 청년 때의 그런 모습은 좀 아닌 어떤 중년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그림은 1801년에 고야가 그린 이 고도이의 초상인데요. 젊은 시절에 그 미모 뿜뿜하던 것과는 좀 다른 건장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왕비는 여전히 고도이를 애정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국사를 마음껏 농단을 하고 마음대로 처리를 하면서 쾌락과 부와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중에 이들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사람들이 지상의 삼위일체라는 비꼬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비, 고도이 요 세 사람이 지상의 삼위일체다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은 궁정 밖으로 소문이 나서 서민들은 사창가의 포주와 창녀와 기둥서방이다. 그러니까 왕은 사창가의 포주가 되는 거고 왕비는 창녀가 되는 거고 고도이는 기둥서방이 되는 거죠. 라면서 이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고야의 그림 속에 있었던 왕자와 공주 생각나세요? 마리아 루이사 오른쪽 왼쪽에 있었던 이 왕자와 공주, 그러니까 이사벨라 공주와 이 안토니오 왕자는 사실 카를로스 4세의 아이가 아니라 고도이와 마리아 루이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린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중년이 된 고도이는 여전히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그의 집무실로 많은 기부인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언급한 바 있는 이 마야 그림의 주인공 알바 공작 부인도 이 고도이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이 마야 그림이 두 점이 있죠. 이렇게 옷을 벗은 마야가 있고 옷을 입은 마야가 있잖아요.
고도이는 이 그림 두 개를 다 소장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평소에는 옷을 입은 마야를 걸어놓고 이렇게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옷 벗은 마야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알바 공작 부인이 왕비에 의해서 독살이 됐다라는 소문이 돌게 된 게 바로 고도이와 알바 공작 부인이 그런 관계다라는 이야기 때문이었죠. 고도이는 굉장히 바람둥이여서 집무실에서 시녀들과 굉장히 희희낙낙거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를 눈치챈 왕비가 어느 날 화를 내면서 집무실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두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고도이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왕비를 마구 때리는 거예요. 이때 너무 심하게 때려서 이 왕의 시종이 카를로스 4세에게 달려가서 제발 좀 말려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큰 소동을 빚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이 두 사람의 소문은 너무나 많이 퍼져서 이 소문을 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고도이가 아내가 생기면 바람기를 좀 잡지 않을까 해서 마리아 루이사가 이 고도이의 아내감을 물색하게 돼요. 자, 그렇게 선택이 된 것이 카를로스 3세의 조카인 18살의 마리아 테레사 데 불본이라는 여인인데요. 마리아 테레사 아버지 루이스는 원래 추기경이었어요. 그런데 성직자가 자기 성미에 맞지 않아서 추기경직을 버리고 신분이 좀 낮은 여인과 연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 마리아 테레사의 삶도 굉장히 평탄치 못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또 다 세상을 떠난 후여서 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거의 수도원에서 거의 감금 생활을 하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페인 최고 권력자 고도이와 결혼을 하게 되다니 이건 거의 신데렐라 스토리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798년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2년 후에 마리아는 국왕으로부터 친촌 백작 부인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고도이는 얼마 동안은 좀 잠잠한가 싶더니 그 버릇이 어딜 가나요? 곧 다른 여인들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 그림이 마리아 테레사의 모습인데요. 역시나 고야가 그린 그림으로 친촌 백작 부인의 초상화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초상화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마리아 테레사가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떤 좀 슬픔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남편이 계속 밖으로 돌고 바람을 피우니 뭐가 즐거웠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마리아 테레사는 딸을 낳게 되는데요. 고도이와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괴로워서 딸을 데리고 떠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루이사 왕비가 이걸 알고 품이 있는 여자는 가족을 버리고 혼자 떠나지 않습니다라는 협박의 편지를 보내서 그녀를 주저앉힙니다. 도대체 품이 있는 여자란 무엇일까요?